안녕하세요. 장이 어느새 많이 올라왔네요. 오늘이 8월 5일 금요일인데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코스피는 200포인트, 코스닥은 100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다들 돈 쫙쫙 땡기고 계시죠? 지금 엄청 바쁘실 거예요. 장이 좋으니까 그냥 수익이 쭉쭉 붙고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제가 주위를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쇼쟁이들은 쇼쟁이들 나름대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금리도 올리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이미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주가가 오른다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대로 지금 시장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불같이 붙는 장세는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거든요. 원래 이방원은 태종인데 아무튼 말 만들어내려고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걸 줄여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가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쯤 되면 시장도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악재들에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땡기면 올해 계좌 손실도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지금 시점에. 지금은 시장에 참여해서 인내한 사람이나 현금화 시키고 시장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는 시장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복리를 쌓아가는 데는 그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렇게 시장이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일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타이밍 잡아서 빠른 매매로 수익을 누적해야 돼서 운용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시점에 특히 조금만 더 땡기면 뭔가 될 것 같고 눈앞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런 때에 뭔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원칙을 깨는 행동을 하기 쉬워지고, 이런 게 중첩되다 보면 시장이 계속 회복되는 와중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그 운용에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2019년에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달 반 사이에 분위기가 아예 급변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몇 년 꾸준히 하다 보니 당시에 남겼던 영상이 있어서 참고가 되더라고요. 4월인가? 그때 시장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내내 떨어졌던 시장이 드디어 반전해서 2019년에 뜨겁게 올랐고, 심지어 11일 연속 상승인가, 그래서 완전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댓글에 투자가 너무 쉽다는 댓글도 막 달리고 본인 수익을 과시하기 위한 글들이 막 넘쳤어요. 그때 너무 취하지 말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고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2019년 4월 15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딱 이틀 뒤에 고점 찍고 한 달 만에 코스피가 약 10%가량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그렇게 딱 빠지니까 하락장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란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이 참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것이 세상 실감이 나더라고요. 2019년 4월에 코스피가 그럼 비싸서 빠졌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8년에도 코스피가 너무 싸다는 말이 나왔었고 2019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또 뺀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9년 8월에 또 가혹한 하락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장에서 배워야 할 것은 차트에 선 긋고 바닥의 힌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언제든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고 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과할 때 휩쓸려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원칙 안에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를 대략적으로 알고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현금 흐름으로 꾸준히 자산을 매입하다 보면 어느새 복리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원칙을 갖고 움직이는 게 어떤 모양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지 아는 게, 그리고 경험해 보는 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저는 항상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미 제가 수십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 장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반도체 섹터에서 필수적인 소부장과 IDM을 적당한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지수가 올라도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가 다운사이클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근데 내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샀다는 것은 그런 다운사이클에서 나와야 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을 상당히 반영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계열을 조금만 길게 보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재미없는 순간을 좀 기다리면 2, 3년 사이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겠고, 만약 산업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내가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을 확률은 많이 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상식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노이즈가 많지만 시계열을 길게 늘려보면 투자는 생각보다 단순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방이 제한적인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재미없는 섹터는 앞으로 한동안 재미없을 거니까 잠깐 팔았다가 한창 핫한 섹터 쪽으로 가서 빠르게 먹고 반도체가 회복될 때 다시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투자에 가정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벌써 저 짧은 생각에 가정이 최소 4가지나 더 붙는 겁니다. 재미없는 섹터가 계속 누워있을 것이라는 가정, 지금 핫한 섹터가 계속 핫할 것이라는 가정, 거기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반도체가 회복될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물론 이게 다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이 많이 붙으면 분명히 불리한 투자가 되겠고, 이런 가정이 많이 붙은 투자를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투자가 잠깐 동안 시장 퍼포먼스 대비 못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도 우리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보다 잘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단언코 보수적인 투자가 장기적으로 생존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손실 방지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보다 실수에 따른 자본 손실을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수적인 것은 별게 없습니다. 시계열을 조금 길게 늘려서 봤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섹터에 유망한 기업이 싼 가격일 때 매수해서 애초에 생각한 시계열 동안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해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유망 기업이 싼 가격이려면 당연히 노이즈가 껴있는 환경이겠지만 노이즈와 장기 산업의 방향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앞서 말한 반도체로 예를 든다면 메모리에서 서버 쪽의 성장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다운사이클의 수요 감소는 일정 수준 이하의 종합반도체 주가에서는 노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리스크보다 훨씬 과도하게 반영된 주가에서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쌀 때 사야 된다는 것은 이런 시절에 사야 된다는 것이지, 온 세상이 가지야를 외칠 때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2021년 1월 같은 때요. 게다가 보수적으로 포트를 꾸린다고 수익이 딱히 뒤처지거나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누적시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락장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깨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덜 깨지고 시장이 회복될 때 수익을 만들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복리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덜 깨지는 게 저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와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적이어야 덜 깨지면서 수월하게 하락장을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손실 방지를 위한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최대한 단순화시켰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적인 투자라는 건 가치평가 모델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었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잘 판단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기업과 산업의 경쟁 우위와 방향성 등을 얼마나 잘 판단했고,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얼마나 보수적인 가격에 매수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얼마나 잘 판단했냐에 대한 것은 단순화와 관련이 있어요. 위험을 줄이는 것은 투자의 가정, 그러니까 if를 추가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개 더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알고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결국 가장 단순화되는 시점은 리스크가 과도하게 반영돼서 변수를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어질 때 가장 단순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예측과 가정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인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작용하는 시장에서 예측과 가정이 실제 투자에 정교하게 연결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원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가치 투자 원칙을 유지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하기로 했던 경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쉽게 바꾸는 원칙이 현금 보유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이에요. 현금 비중을 나는 한 10%쯤 가지고 가겠다라고 본인 원칙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거를 대강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장이 좋은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원칙을 깹니다.
지금 안 사면 뭔가 손해 같고 그래서 현금 다 쓰는 것뿐만 아니고 마통에 대출까지 받죠. 근데 늘 그렇듯 시장은 손바닥 바뀌듯 분위기가 변하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기회가 내일 모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수립한 경로라면 지키는 것이 장기 지속성을 위해 유리해요. 이렇게 현금 보유 원칙 비중까지 정해서 세웠다면 그 근간에는 현금 보유 비중이 없어서 고생하거나 멘탈이 털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걸 안 지켰다가 오히려 손해로 돌아온다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절을 맞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분할 매수도 그렇습니다. A라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괜찮아서 분할 매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무슨 뉴스에 순식간에 20%씩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부터 우주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오른 가격에 따라붙어서 왕창 사버리고 말아요. 내가 원래 한 20% 비중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2% 샀을 때 급등하면 2% 보유 지분의 이익에 기뻐하기보다는 나머지 내가 못 산 18%의 지분이 손해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매수 계획이 크게 틀어지거나 이벤트성으로 기다림 없이 수익을 바로 땡겨주면 거기서 추가로 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내가 정한 레인지를 기다리거나 다른 기회를 보는 게 더 원칙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 매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올바른 경로로 설정된 일관된 생각과 일관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은 시장이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주가가 오르고 계좌가 뜨기 시작하면 내가 주식 천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들어요. 직장인이라면 갑자기 직장이 하찮게 보이고 이대로만 가면 몇 년 안에 압구정 현대에 입성할 것 같죠. 근데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준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은 우리가 수도 없이 금융치료를 당하면서 많이 겪어봤죠. 우리 지난 수많은 하락장에서 경험했듯이 내가 천재라서 항상 수익을 선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방뿐만 아니고 하방 또한 대비해야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9년에는 영상을 찍은 시점이 우연하게도 전혀 제가 뭐 노린 것은 아닌데 우연히 잘 맞아떨어져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고 말한 다음에 시장이 바로 꺾였거든요. 이번에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되 그렇게 박살나지 않고 쭉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엄청 더운데 계좌도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